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전망 다 틀렸습니다. 더 큰 게 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각종 언론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들을 막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예측들이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지금 예측하는 그런 부동산 전망들은 어떤 예측일까요? 전부 다 하락을 예측하는 그런 유튜브를 비롯해서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망 몽땅 다 틀렸습니다. 더 큰 게 온다.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자, 바야흐로 이제 드디어 5월달입니다. 이제 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5월달이죠. 자, 5월 7일 수요일 2시부터 세미나 진행하고요. 주제는 다시 치러주는 대선. 자,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뜰 지역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예약 필수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접수하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보면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마구 쏟아지는 부정적인 시작 하락 전망들. 자, 이거 보면은 제목만 보면 너무 무섭죠? 집값 내년부터 무서울 겁니다. 자, 여기 또 있어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무시무시한 상황이 옵니다. 상상도 못할 집값 폭락 펼쳐진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에 집 산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하락 신호 터졌다.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전망이 맞을까요? 항상 이 부정적인 이 폭락을 얘기하는 이런 전망들 맞은 적 있을까요? 맞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맞은 적이 있기는 해요. 그게 언제냐면은 전 세계적인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런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그때는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폭락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런 경제의 위기가 안 왔을 때는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맞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락론, 폭락론은 도대체 언제 이게 도대체 쏟아지는 걸까요? 딱 때가 되면 쏟아집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를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조용해요. 조용하다가 뭔가 규제가 나오고 시장이 조금 뭔가 안 좋은 신호가 온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 경제가 안 좋을 때,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이 좋을 리가 있냐? 이러면서, 자, 정부가 바뀌어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규제 정책이 나온다는 시그널을 보내주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규제가 나오니까. 하지만 우리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었죠, 사실. 자, 정부의 규제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될 때 규제가 나오면은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거다,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장이 뭔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런 폭락론이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벌써 20년 전에도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 시장이 이거 정말 안 좋아지네. 뭔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멈칫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폭락론 때문에 투자를 하려다 못하고 아니면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손해를 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폭락론자들의 집값 하락 논리는 맞을까요? 경기가 침체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 인구도 감소한다. 그리고 또 가장 웃기는 얘기가 이거예요. 집값이 현재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이게 몇 년도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거 정말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집값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음마아파트 처음 분양할 때 2천만 원대였어요. 30평대. 2천만 원대. 그 당시는 그 2천만 원인 돈이 쌌나요? 아니죠. 그 당시도 상당히 비쌌던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죠? 이게 왜 이럴까요? 지금은 25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왜 이래야 돼요? 집값이 이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 몇 년도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죠. 정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아니, 건축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어떻게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경기 침체.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침체한 상황이 지금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과거에도 계속 경기가 안 좋을 때 많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값이 빠졌던 경우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 이때만 빠졌지 실제로 그런 거 없이 경기가 좀 부진한다고 해서 집값이 뭐 폭락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는요. 선진국들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가계부채,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높으면 국가가 망하나요? 가계부채가 그렇게 우리보다 높아도 잘 사는 나라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가계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 또 여기 인구 감소 있잖아요. 인구 감소. 인구가 감소해서 집 살 사람이 없다. 인구가 감소해서.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인구가 감소했을 때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또 인구가 감소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은 겁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는 건 양극화가 커지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옛날에는 A라는 지역이 가격이 오르면 여파가 B라는 지역으로 번지고 C라는 지역으로 번지고 이렇게 번져갔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가 한정적이잖아요.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오르지 않는 지역은 안 오르는 양극화가 인구가 감소할수록 커진다. 이게 정답입니다. 무조건 인구가 감소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 3년 전에 많은 그 폭락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역전세 큰일 났다. 미분양 큰일 났고 PF 부실 경기 침체 등으로 폭락한다는 얘기들을 계속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3년 내내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뭐 7년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집값은 다시 떨어졌던 걸 회복하고 지금은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리고 역전세도 다 해소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요. 한마디로 정말 들을 것이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왕설래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국은 시장을 올바로 읽는 힘이 있어야 재테크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우리가 부동산 투자, 이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흐름이에요. 추세. 이걸 추세라고 하는데 이 흐름을 읽어야 돼요. 흐름이 상승 방향으로 가는지 하락 방향으로 가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다양하죠.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돈, 심리입니다. 이 흐름을 보려면은 돈과 심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읽으려면은 이 돈과 심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를 정확히 읽어야 우리가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심리와 돈인데 이게 어떤 게 더 크게 작용을 할까요? 어떤 게 더? 자, 심리가 하락하는 심리라고 지금 심리가 안 좋아 그래서 하락하는 심리죠. 근데 돈이 상당히 많이 시중에 돌게 되면요. 심리도
바뀌어요. 상승, 긍정적인 심리로. 그래서 돈과 심리 중에서 돈이 더 방향성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향성은 뭐예요?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5월 달에는 반드시 내릴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자꾸 금리를 내려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금리를 내린다는 의미는 돈이 시중에 많이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시중에 지금 많이 도는 건 하나의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흐름. 지금 당장 안 더라도 한 달 후, 두 달 후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은 시장에 많이 풀릴 것이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자, 그렇다면은 돈은 그렇다고 쳐. 시장에 많이 이제 앞으로 풀릴 거다. 그렇다면 심리는 심리는 어떠냐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지수 중에서 CSI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택가격 전망 지수입니다. 이거 한국은행 가면 볼 수 있는 건데요. 주택가격 전망 지수. 자, 올라갔다가 뭐 내려갔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025년 1월 달이 완전 바닥이었죠. 여기 바닥. 1월 달이 바닥을 쭉 오다가 2월 달까지 1월, 2월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상승하다가 지금 4월 달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상향이잖아요. 우상향이죠. 주택가격 전망 지수도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00 이상이 되면요. 100이면은 여기거든요. 100. 여기네요. 여기 100. 그쵸? 100이면은 100 이상이 되면요. 사람들이 집을 1년 후에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 이하면 1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지금 높았던 때가 요때네요. 8월달, 2024년 8월달 122.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게 120이든 110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 꼬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가 있느냐 올라가는 쪽으로 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4월달도. 심리는 우상향이다. 그럼 돈도 앞으로 시장이 많이 풀리고 심리도 우상향이라면 어떻게 돼요? 추세는 어떤 추세? 상승 추세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의 철칙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중학생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철칙입니다. 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금리라든지 경제 상황, 그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팍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바로 공급입니다. 이 공급이 많냐 적으냐 이게 시장에 바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금리가 낮으면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죠. 이자가 작으니까.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근데 금리가 낮더라도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면 집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금리 엄청 높아.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다면 집값은 오르는 겁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기준금리가 5%였어요. 기준금리가 5%. 2007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 되니까 5.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5.25%에서 기준금리에다 또 가상금리까지 하면은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시절이죠. 이때 집값이 어땠을까요? 2007년도.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했습니다. 이때 부동산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시절이에요. 금리가 높다고 투자를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금리가 낮다고 투자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요, 공급, 이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수요, 공급이.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투자할 때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그 지역적인 수요와 공급을 봐야지 전국의 수요 공급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뭐 정책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여야의 공통적인 정책 방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공급이에요.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인식을 지금 현 야당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은 같이 가지고 있다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공급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 결국 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빠르게 지을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바로요. 선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선별적. 다 진행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대로 가야지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진행한다고 해서 다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꼭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진행은 지속될 거지만 뭐 해야 된다? 선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선별적으로 진행될 때를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역세권 개발은 도시개발의 핵이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도 복합개발. 이게 지금 서울시의 하나의 정책 방향입니다. 역세권. 지금 뭐 개발의 방향이 상당히 많죠.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자, 역세권 개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게 하나의 도시개발의 핵심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역세권이라는 건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빌라를 구입을 하든 재개발 투자해서 빌라를 구입을 하든 아파트를 구입을 하든 간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요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역세권의 범위 내에. 자,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만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다. 무조건 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지만 이 지정이 됐다 그래서 다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성이 좋은 지역만 진행이 될 거다. 사업성. 제가 아까 선별적으로 진행된다고 얘기했죠. 선별적. 자,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 선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지 모든 지역들이 정부가 바뀌어도 다 재개발, 재건축이 공통의 목표라고 하더라도 다 진행될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반기에 전세란 올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란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값은 계속 상승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세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신규 물량도 없는 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세를 못 놓쳐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고, 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지금 전세값을 오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건 이거는 항상 반복해온 하나의 사이클이죠. 흐름이죠. 그래서 매매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서울의 전세값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경기 남부의 입주 물량이거든요. 근데 경기도도 지금 입주 물량이 서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감소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 서울의 입주 물량은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 서울에 지금 아실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서울에 연간 매년 공급돼야 될 입주 물량을 한 47,000 가구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47,000 가구. 47,000 가구가 매년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게 되면 2024년 24,000, 2025년 조금 늘었죠. 25,000,
7천 가구에 현격하게 못 미치죠. 그렇죠? 한 절반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내년이 상당히 문제죠. 7,145 만 건도 안 되는 내년 공급 절벽에 접어들게 됩니다. 내년 시장이. 그래서 정말 입주 물량 심각한 수준으로요. 하반기 전세란이 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디의 시장 예측입니다. 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또 그때 되면 말을 바꾸겠죠. 자, 호재의 크기가 악재의 크기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악재가 지금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 경기 침체. 자, 경기 침체. 그게 또 뭐가 있습니까? 경기 침체. PF 부실? 이거는 계속 되었던 거예요. 갑자기 PF 부실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PF 부실이 문제가 돼서 건설사들이 다 파산을 하게 되면 우리 경기가 완전히 커다란 타격을 받겠죠.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 그 다음 뭐 있어요? 역전세는 이미 1월 달부터 해소가 됐어요. 이미 역전세는 해소가 됐고, 지금 특별한 상황은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악재는. 하지만 호재는요, 지금 가장 큰 게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공급 절대 부족이에요. 공급 절대 부족. 이게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는 상당한 호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호재의 크기가 악재의 크기보다 훨씬 크죠, 지금은. 자, 공급 부족 20년 최악의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투자는 어디를 중심으로 했어라? 역세권 중심으로 투자해라. 역세권 중심으로. 자, 빌라 시장 지금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냐고요?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심각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공급이 빌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은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예요? 재개발 가능한 지역들, 재개발 가능한 이런 지역들의 빌라는 완전히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신축 빌라는 공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신축 빌라는 희소 가치로 부르는 게 갑시다.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신축 빌라를 이제는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 왜?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의 신축 빌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급이 없다 보니까 희소 가치로 부르는 게 갑시다. 지금 정말 귀한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머무르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6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3월에 서울 이 거래량, 서울의 거래량은 만 건을 넘어갈 것 같고요. 3월 거래량이 4월 말에 다 나오거든요. 이제 곧 4월 말이잖아요. 만 건 넘을 것 같고, 4월 거래량은 5월 말이 돼야 다 나오는데, 이 4월 달 거래량은 아마 5천 건, 6천 건, 그러니까 3월 거래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5월 거래량은 6월 말에 나오죠. 이 5월 거래량이 아마 그때부터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장 상황 완전히 바뀔 것이다. 폭락이 아닌 상승으로 또 다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뉴스에 나오는 폭락한다는 기사들 보고 큰일 났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세미나 다시 치러지는 대선 뜰 지역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1 개별 상담은 뭐 24시간 접수하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의 초과 수익은 내가 실수를 적게 하면서 타인의 실수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다. 자, 항상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아무리 머리를 싸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리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이 실패를 한 사람들의 얘기 백날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미나에 와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워가는 그런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